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경제수학의 챕터 6장 수열과 복리 중에서요. 마지막 5절 초월 함수를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객관식 경제학을 수업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요 내용은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은 뭐 유용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매기 이자 지급의 횟수, 우리가 보통 이자를요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을 매년 한 번씩. 근데 그게 아니라 매달 지급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년씩 지급할 만한 그 이자를요 12로 나눠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R인데요. 매월 복리로 계산하는데 그걸 1년 후에 이제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A에다가 1 여기 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12로 나눈 거 요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책에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A1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이니까 12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 달 후에는 이게 얼마를 내가 받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A에다가 여기 1 플러스 12분의 R 이렇게 나눠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의 크기는 이자율은 요거 여기다 뭐 여기 보시면 요게 매달 받게 되는 이자를 여기다가 표현한다라고 하면요. 색깔 좀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달 동안 이자를 얼마 받게 된 거예요? 요거 A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A에다가 요걸 쪼갰으면 12분의 R 이게 바로 첫 번째 달에 받는 이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달의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달에 받는 이자는 여기다가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받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A에다가 1 플러스 12분의 R에다가 12분의 R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세 번째 달에는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가 공간이 좀 좁은데 자, A에다가 1 플러스 12분의 R의 2승 12분의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자꾸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원금은 얼마나 불어나는가 그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게 첫 번째 달에서는 요게 되고요. 두 번째 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달에서는 A에다가 1 플러스 12분의 R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달은 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달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달은 3승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가가지고 12달, 12달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에다가 1 플러스 12분의 R에다가 12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매달 반복해 가지고 12달 후에 원리금의 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 금리를 1년에 n번씩 복리 계산이네요. 계산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1년에 n번씩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처음에 이제 A가 되는 거죠. 처음에 A라는 금액 요거를 가지고요. 연리 R, 이자율이 R이야. 1년에 12번 복리 계산하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1 플러스 12로 나눠가지고 12번으로 쪼갰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몇 개로 쪼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만약에 n번 나눠준다 합시다. n번. 그러니까 이건 12번이잖아요. 12번인 경우고 자, 그럼 n번으로 나눠가지고 이자를 쪼갭니다. 6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반화해서 식을 나타내게 되면 n분의 r 이자율을 몇 번으로 나누고 여기다 n승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매기 n번 복리로 계산을 돼서 계산해가지고 t기가 지난 다음에 원리금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1기간에 n번씩 t기간
복리를 계산한 원리금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된 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죠. 자, 1기 동안 늘어난 원리금에다가 요거를 곱하게 된 거예요. 원리 A에다가 뒤에 거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요, 만약에 T기 후에 원리금의 합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기가 시작할 때 원금이 되는 것이고요. 2기 동안 원리금이 증가는 여기다 계속 1 플러스 n분의 r에 n승을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요 뭐 t기 지났다, 2기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다가 위에 식에다 1 플러스 n에 r승에 2n 이렇게 되고요. 3일 때는 3n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가서 만약에 t기 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기 지난 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t기 후에는 그러면 요거는 a에다가 1 플러스 n에 r승에다가 t기 하는 거니까 tn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저축은행은 시장은행과 달리 예금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합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인 시중에서의 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은행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1억을 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넣었을 때 수익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이득은 시중은행에 넣었을 때요 1억을 넣게 되면 1 플러스 5% 금리가 붙으면 0.05에다가 10년 넣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러블러 해서 뭐 이렇게 1, 6, 2, 8, 8, 9, 4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억 6천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축은행에다가 만약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달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매달 이자가 붙게 되니까 10년 만기 정기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1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달 그러니까 12달 이자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0.05 해서요. 여기가 12달이니까 10년 하니까 12 곱하기 1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0 그렇게 쓸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요거 tn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기에다가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10 이렇게 돼서요.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1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요. 1.64707억 원 이렇게 돼요. 당연히 매달 이자가 더 붙게 되니까 금액은 어떤 게 더 커요? 1년에 한 번씩 붙는 것보다 훨씬 더 저축은행이 더 당연히 금리가 더 훨씬 많아진다. 한 18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기 복리 계산을 무한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1기 중에서 복리 계산 횟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계속. 그럼 자연대수인 이 요거를 사용합니다. 자연대수. 자, 요거는 뭐 유튜브에 자연대수 뭐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연대수 어떻게 정의됩니까? 하면 이 2라는 것은요. 자, 어떤 값을요, 여기 나와 있는 m을요,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여기 fm, 이게 fm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m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얘가 1 플러스 m분의 1의 m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면, 2.17, 뭐 828,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리 계산을 할 때 무한대로 가게 되면, t기 후의 원리금은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보내가지고요.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복리금액이 a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r에 여기 tn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1년에 r 이자율로 매년 무한대로 복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복리 계산. 우리가 이제 n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달 하면 매달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막 자기 쪼개가지고 n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계산 시 t기 후에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 나타난 값이 바로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자연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얘기가 좀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연대수 요거를요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꼴을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n이 어떻게 되냐면 n이 여기 보시면 n분의 r이 저 n분의 1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n분의 r이 요거 n분의 1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n분의 r은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n은 m 여기다가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보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요. a 1 플러스 n분의 r의 tn 요거를요. n을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n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a에다가 거기 보시면 이제 n 대신에 m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저거대로 표현하려고요. 요거 보시면 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분모가 mr분의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m분의 1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에는 여기다가 n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n 여기도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n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m으로 이제 바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t에다가 n을 넣으니까 m r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앞에 보시면 2가 요거 m까지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m까지니까 여기 보시면은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겠네. 아무튼 요거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뺄게요. 여기 앞에 게 그냥 a가 되고요. 요 a 빠져나오고 요거 자연 대수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r 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살짝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보통 일반 시험에서는 뭐 더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네, 우리 뒤에 뭐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연습 문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